총 길이 197.9km, 대한민국 영해안에서 허락된 가장 멀고 긴 북진 항로. 약 4시간이 소요되는 이 미지의 항로를 따라가면 평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서해 최북단의 신비로운 섬마을이 등장합니다.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보이는 이북의 땅. 삼엄하게 쳐진 긴장의 철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지의 섬을 태고의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바다 위 낙원으로 길러냈습니다.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배싹 단돈 1,500원 또는 누구나 70% 할인받고 떠날 수 있는 대한민국 최북단 바닷길을 따라 1박 2일 동안 이 미지의 섬 2곳을 여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이른 아침 대한민국 최북단 섬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지하철에 몸을 실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항로를 따라가는 여행이라 바닷가 근처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을 타고 종점 부근으로 이동했습니다. 워낙 바닷가 깊은 곳에 있는 섬이라 날씨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항이 될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창밖을 보니 날씨가 화창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창밖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종점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하차해볼까요? 이번 대한민국 최북단 뱃길 여행은 1호선 동인천역에서 시작됩니다. 지하상가 7번 출구로 나와 앞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이렇게 동인천역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12번 버스나 24번 버스를 타면 항구까지 직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12번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환승입니다. 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연안여객 터미널 제2주차장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1분만 걸어가면 여객 터미널이 나옵니다. 길을 따라가니 뱃길의 낭만을 가득 실은 커다란 여객 터미널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이번 대한민국 최북단 뱃길 여행의 시작점인 인천항 연안여객 터미널입니다. 이 터미널은 이번에 여행할 서해 최북단의 섬들과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인데요. 그래서 평일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안에는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인 여행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탑승할 배편은 8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터미널 내부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1층 중앙에는 배를 기다릴 수 있는 대기 공간이 있고 바깥으로는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식점과 카페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약국도 있어서 배멀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멀미약을 사도 좋겠죠? 터미널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공간인 고객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어 1층이 붐빈다면 여기서 대기를 해도 좋겠죠? 창밖으로는 이번에 탑승할 예정인 쾌속선도 보이네요. 터미널 내부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선착장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두 근처로 가니 이번에 탑승할 쾌속선의 거대한 모습이 더 가까이 등장했습니다. 이 쾌속선은 2022년 오직 국내 기술로 설계부터 건조까지 완료한 최초의 대형 초쾌속 여객선인 코리아 프라이드호입니다. 이 여객선은 1680톤급 초쾌속 쌍동선으로 설계됐는데요. 쌍동선은 말 그대로 물에 닿는 하부 선체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선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배보다 물에 잠기는 선체폭이 훨씬 날씬하기 때문에 저항이 적어 먼 바다에서도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총 길이가 무려 72m나 되는 이 거대한 쾌속선이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그럼 이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여객선에 몸을 실어볼까요? 안 먹어도? 여객선 맨 뒤쪽 출입구에는 이렇게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짐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매표소 있으니까요. 거기서 결제할 수. 옆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도 따로 있네요. 짐칸을 지나면 이렇게 커다란 객실이 나옵니다. 지금 보이는 선체 맨 뒤쪽에 있는 객실은 일반석 다음 등급의 좌석인 프리미엄 좌석입니다. 프리미엄 좌석은 일반석과 다르게 등받이 조절이 조금 더 자유롭게 된다고 하네요. 좌석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으며 프리미엄석을 지나면 나오는 가장 넓은 좌석은 일반석입니다. 이 여객선에 탑승할 수 있는 승객 수는 무려 556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선체가 양옆에 있는 쌍동선답게 좌석 공간도 엄청 넓죠. 일반석과 프리미엄 좌석 옆쪽에는 짐을 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두 객실 사이에는 별도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있어 캐리어를 들고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짐칸 옆에는 정수기,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기기도 있네요. 이곳 바로 옆에는 화장실도 깔끔하게 놓여 있습니다. 큰 소리로 휴거를 하는 다른 승객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참고로 프리미엄석 중앙 쪽에는 이렇게 작은 매점도 있는데요. 미리 간식을 챙겨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간식을 사 먹어도 좋겠죠? 승객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리수로 작은 목소리로 휴거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두 객실을 살펴봤으니 더 높은 등급의 객실을 살펴볼까요? 프리미엄석 다음으로 높은 객실은 총 24석으로 이루어진 비즈니스석입니다. 비즈니스석 이상부터는 도어락이 걸려 있어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가장 저렴한 객실인 일반석을 예약하려 했으나 매진이 돼서 저는 가장 높은 등급의 객실인 퍼스트석을 예약했습니다. 덕분에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1등석도 구경할 수 있겠네요. 그럼 한번 구경해 볼까요? 1등석은 비즈니스석과 동일하게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석은 총 8개로 확실히 공간이 넓고 좌석 간 분리도가 좋네요. 다른 좌석과 비슷하게 옆쪽에 별도의 짐칸이 있습니다. 좌석은 소파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편안합니다. 뒷좌석을 생각할 필요 없이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젖힐 수 있어 좋습니다. 다리 받침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 120도 이상 누울 수 있어 참 편합니다. 팔걸이 부분에는 USB 충전기, 그리고 독서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앞에는 넓은 식탁도 있네요. 참고로 코리아 프라이드호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밖에 나갈 수 없는데요. 하지만 측면에는 이렇게 커다란 통창이 놓여 있어 개방감 있는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프라이드호의 객실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해 볼까요? 인천항을 빠져나온 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거대한 다리인 인천대교를 지나갑니다.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 길이 21.38km의 대형 해상교량인데요. 공항 가는 길에 대교 위를 지나가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다리 밑을 지나가 보는 건 또 처음이네요. 거대한 인천대교를 지나 더 깊은 서해바다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좋아 바깥 풍경이 잘 보이네요. 이날은 파도도 거의 없어서 기차를 탔을 때보다 흔들림이 적을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위를 부드럽게 달리는 쾌속선은 어느덧 서해바다 더 깊은 망망대해로 진입합니다. 인천항을 빠져나온 지 약 3시간이 지나자 창밖으로 이번 여정의 첫 번째 기항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섬은 인천 옹진군 서해 5도 중 가장 작은 섬인 소청도입니다. 소청도의 청도는 섬 전체가 푸른 빛을 띈다고 해서 붙여졌는데요. 면적은 약 2.94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과 비슷하며 인구수는 약 2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걷는 여행은 소청도가 아닌 다음 두 섬에서 즐길 예정이라 소청도를 지나 다음 기항지로 이동합니다. 소청도를 지나 약 20분을 달려 다음 기항지인 대청도에 도착했습니다. 대청도도 소청도와 동일하게 섬 전체가 푸른 빛을 띈다고 해서 붙여졌으며 면적은 12.63제곱킬로미터로 소청도보다 약 4배가 더 큽니다. 대청도는 이번 여행에서 둘러볼 기항지 중 한 곳이지만 다음에 있는 마지막 섬에서 1박을 한 뒤 다시 이곳으로 올 예정이라 하선하지 않고 종점까지 이동합니다. 대청도를 빠져나온 배는 대한민국 최북단 항로의 종점으로 이동합니다. 대청도에서 뱃길을 따라 약 30분을 더 이동하자 거대한 기암괴석들로 둘러싸인 미지의 섬이 등장했습니다. 인천항을 떠난 지 약 4시간, 대한민국 영해안에서 허락된 가장 멀고 긴 북진 항로를 따라온 배는 드디어 종점에 도착합니다. 그럼 하선해 볼까요? 인천항에서 코리아 프라이드호를 타고 약 4시간을 달려 이번 걷는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인 백령도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방금 타고 온 코리아 프라이드호 백령 항로는 평일 일반석 기준 71,700원인데요. 하지만 25년 1월부터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천 아이 바다패스 제도 덕분에 인천 시민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25개 섬 노선을 시내버스 요금인 단돈 1,5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 덕분에 인천 시민이 아닌 타 시도민도 평일 1박 2일 기준 누구나 정규 운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백령항로를 71,700원이 아닌 22,55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4시간이 걸리는 대한민국 최북단 뱃길을 이런 저렴한 가격에 경험해 볼 수 있다니 참 대박이죠. 게다가 일반석이 아닌 제가 타고 온 퍼스트석과 같은 높은 단계 좌석도 일정 비율로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안전하게 백령도에 도착했으니 본격적으로 섬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백령도에 도착하니 마침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눈앞에 이런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그럼 백령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을 찾아 이동해 보겠습니다. 용기포항에는 백령도 시내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지만 시간대가 맞지 않아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주변에 렌트카 업체가 많아 보통 차를 빌려 이동하지만 택시와 버스도 잘 마련돼 있어서 저는 렌트 없이 대중교통으로만 백령도 걷는 여행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약 5분을 달려 점심을 먹을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겉면에 간판이 없는 걸 보니 벌써부터 맛집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요. 이곳은 오직 백령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만 내려오는 독특한 스타일의 냉면을 먹어볼 수 있는 백령면옥입니다. 가격은 냉면 9,000원, 수육 12,000원으로 저렴하네요. 저는 물과 비빔이 반씩 들어간 반냉면과 수육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 냉면에는 백령도의 특산물 까나리 액젓과 메밀이 들어갑니다. 백령도 주변 바다는 물살이 세고 수온이 낮아 까나리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백령도 까나리 액젓은 일반 액젓보다 비린내가 적고 담백합니다. 그래서 양념칸에 별도로 넣어 먹을 수 있는 까나리 액젓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넣어봤는데 비린맛 없이 오히려 맑은 감칠맛이 나서 정말 신기하더군요. 이 냉면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이 메밀입니다. 백령도는 얼핏 보면 섬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평야와 논밭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독특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쌀 농사가 힘들었던 시기에 구황작물로 메밀을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섬 특유의 서늘한 기후와 해풍을 맞고 자란 메밀. 맛이 없을 수 없겠죠? 개인적으로 냉면을 참 좋아하는데 오직 이곳 백령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스타일의 냉면을 먹어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저는 냉면집을 빠져나와 위쪽 바닷가에 위치한 심청각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적한 백령도의 마을길을 지나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마을길은 백령도에서 가장 번화한 진졸리인데요. 25년 기준 백령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약 4,500명이며 다른 섬마을에 비해 인구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졸리에는 이렇게 병원이나 마트, 음식점 등 섬의 주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계속 심청각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백령초등학교가 나옵니다. 백령도에는 이곳 백령초등학교와 북포초등학교 총 두 곳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두 학교의 학생 수는 대략 10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섬마을 치고는 규모가 상당하죠. 백령초등학교를 지나 계속 심청각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언덕길을 오르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커다란 한옥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백령도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진촌리 북산 정상에 자리 잡은 심청각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심청각은 우리가 잘 아는 고대소설 심청전의 실제 배경이 바로 이곳 백령도 앞바다라는 사실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세워졌습니다. 이곳 마당에 서면 북한 황해도 장산곳과 옹진반도가 보이는데요.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몸을 던진 인당수가 바로 이곳 백령도와 북한 장산곳 사이에 있는 바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 장산곳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나 건물이 보일 정도로 가깝다고 합니다. 심청각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심청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백령도의 지리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이 아팠던 건 바다를 향해 서 있는 구슬픈 표정에 효녀 심청상 바로 옆에 북한을 정조준하고 있는 해병대의 실제 군용 탱크와 대포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 심청각은 가장 평화롭고 애틋한 문학적 공간과 가장 치열하고 삼엄한 최전방의 안보 현실이 한자리에서 오버랩되는 백령도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럼 심청각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저는 왔던 길을 되돌아 이번에는 버스를 타기 위해 진촐리 번화가에 있는 백령 농어촌 공영버스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도착하면 이렇게 백령도 곳곳을 오가는 마을버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 바로 옆에는 백령병원이 있는데요. 저는 병원 맞은편에 있는 백령병원 정류장에서 15시 25분에 출발하는 북포리 방향 순환버스를 탔습니다. 어느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탑승해볼까요? 요금은 1,200원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백령도의 시골 풍경을 감상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아까 백령면옥에서 냉면을 먹으며 어떻게 섬마을에서 메밀이 유명할 수 있을지 계속 궁금했는데 버스를 타며 창밖 풍경을 보니 그 의문이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앞길을 빠져나온 버스는 어느새 철책으로 둘러싸인 바닷가 근처에 다다릅니다.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습니다. 하차해 보겠습니다. 백령병원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두무진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안쪽에 보이는 마을길로 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거대한 기암괴석들로 둘러싸인 작은 항구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백령도 연화리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포구인 두무진 포구입니다. 그런데 포구 옆쪽으로 놓인 커다란 기암괴석들의 자태가 유독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포구를 지나 왼쪽 산책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거대한 기암괴석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처음 용기포항 근처에서 봤던 기암괴석들과 비슷한 교암들을 지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산책로를 따라 5분 정도 들어가자 아까 포구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한 기암괴석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서해의 거친 파도와 비바람이 수억 년 동안 깎아 만든 해안 절벽지대인 두무진입니다. 대한민국 명승 제8호로 등록된 두무진은 서해의 해금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경을 자랑하는데요.
두무진의 기암괴석들을 자세히 보면 시루떡처럼 겹겹이 가로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 10억 년 전 선 캄브리아기의 바닷가에 쌓였던 모래가 굳어 사암이 되고 다시 고온 고압을 받아 단단한 규암으로 변성된 흔적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때 안개가 많이 걷혀서 이곳 전망대에서는 아까 심청각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장상곶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금은 단절된 북한의 땅, 그리고 인당수의 배경지를 직접 볼 수 있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서 있는 전망대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이 두무진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무진 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깎아지른 규암 사이로 뻗어있는 숨겨진 산책로를 따라 두무진 더 깊숙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1분 정도 내려왔을 뿐인데 벌써 아찔한 기암 괴석들의 풍경이 더 가까이 보이네요. 먼저 왼쪽으로 뻗어있는 절벽길 사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방이 규암으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산책로를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계단 끝쪽으로는 바다 위로 우뚝 솟은 2개의 바위가 보입니다.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계단길을 따라 어느새 해변가 아래쪽에 다다랐습니다. 가까이 내려와 두무진의 풍경을 보니 전망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규암의 웅장한 모습이 10배는 더 잘 느껴지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촛대처럼 선 2 바위는 형제 바위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다정한 2 형제가 나란히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듯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건 해변의 구성이 모래가 아니라 매끄러운 돌로 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이 단단한 규암 조각들이 서해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수백 년 동안 깎이는 과정을 거친 후 이런 매끄러운 돌멩이의 형태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령도 남포리에 위치한 콩돌 해수욕장에 가면 모래가 아닌 콩알만한 예쁜 자갈들이 가득한 진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대박인 것은 이 해안가를 따라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아까 전망대에서 내려다봤던 웅장한 기암괴석들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곳이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경이로운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두무진에서 가장 웅장한 규암 절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왼쪽 바다에 홀로 우뚝 솟아 위엄을 자랑하는 바위는 장군 바위. 그 오른편으로 성벽처럼 웅장하게 들어선 거대한 바위 군락은 선대암입니다. 선대암은 마치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을 법한 거대한 무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10억 년이라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지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두무진. 마치 바다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지질 교과서와 같은 곳에서 느끼는 자연의 경이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학자 이대기는 백령도지에서 이곳을 보고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며 극찬을 남기기도 했다네요. 두무진 전체를 구경하는 데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저는 다음 버스 시간을 1시간 정도 남겨놓고 다시 두무진 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는 버스는 17시 54분에 있어 남은 시간 동안 두무진 포구 주변에 있는 횟집에서 저녁을 먹을 계획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해녀와 사위 횟집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부엌 한켠에서 열심히 성게를 손질하고 계셔서 2만원짜리 성게덮밥을 시켰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다들 성게를 드시길래 왜 이렇게 성게가 많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백령도는 아는 사람만 찾아서 먹는 숨은 자연산 성게의 명산지라고 합니다. 특히 제가 맛본 백령도의 보라 성게는 차고 깨끗한 바다에서 자란 신선한 다시마와 미역을 배불리 먹고 자란 친구들이라 육지에서 먹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린 맛이 없어 달큰하고 녹진한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게다가 5에서 8월 여름철이 보라 성게의 산란기라 6월에 방문한 저도 1년 중 알이 가장 달고 녹진하게 오를 때 이 보라 성게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산지 직송 자연산 활성게를 숟가락으로 푹 퍼먹는 호사. 정말 맛이 없을 수 없겠죠? 다시고 나간 이게 너는 남해 갔다 왔는데 나는 백령도에 있었는데 반찬으로는 까나리 볶음도 나왔는데 멸치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담백한 감칠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여름철 두무진 포구에 오신다면 이 보라 성게는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다시 버스를 타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 아직 버스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길가에 피어있는 금계국을 감상하러 발걸음을 옮겼는데 싱그러운 풍경 사이로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커다란 대피소들이 보였습니다. 두무진에서 봤던 것과 같이 백령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고스란히 간직한 섬이지만 방금 봤던 북한 장상곡과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서해 최북단 섬이라 곳곳에는 이렇게 최첨단 방공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마주하는 안보의 단단한 방패. 그 극적인 대비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또한 오직 이곳 백령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매력적인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피소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럼 다시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신촌리 종점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지도상에 표시된 바닷가 쪽으로 쭉 걸어가면 됩니다. 정류장에서 약 20분 정도 걸어가자 두무진 해안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운 모래사장으로 뒤덮인 광활한 해안가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백령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천연기념물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아주 신비로운 해변인 사곳 해변입니다. 앞서 구경했던 두무진이 웅장한 바위 절벽의 매력을 보여줬다면 사곳 해변은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모래벌판에 압도적인 개방감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이 해변의 가장 큰 비밀은 모래의 성질에 있는데요. 사곳 해변의 모래는 아주 미세한 규조토 분말로 이루어져 있어 물을 머금으면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실제로 6.25 전쟁 당시부터 군사 비행장으로 사용됐으며 이탈리아의 나폴리 해변과 함께 세계에서 단 2곳뿐인 천연 비행장으로 공인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수평선 끝까지 평행을 이루며 뻗어있는 사곳 해변의 모습.
오직 자연과 나만이 온전히 마주하는 깊은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해안가를 따라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바닷가 안쪽으로 갈매기가 아닌 신기한 새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이 새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26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검은머리 물대새입니다. 까만 머리와 등, 그리고 대비되는 하얀 배 덕분에 마치 턱시도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신사 같은 느낌을 주는 새인데요. 여기에 당근처럼 선명하고 주황빛이 도는 붉은 부리와 핑크빛 다리가 참 귀엽죠. 검은머리 물대새를 보며 다시 한번 백령도 바다가 얼마나 깨끗하고 풍요로운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사곳해변을 산책하다 보니 어느새 하늘에는 서해 특유의 붉은 노을이 번지며 광활한 백사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광활한 해변가를 따라 어느새 해변의 마지막 지점인 사곳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사곳포구에 홀로 서서 점점 저물어가는 백령도의 붉은 노을을 감상합니다. 사곳해변 일몰을 마지막으로 이번 섬여행의 첫째 날 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저는 이곳 사곳포구 근처에 있는 민박집에서 1박을 했습니다. 가격은 1박에 8만 원이었는데요. 저는 혼자 왔지만 여럿이 온다면 가격이 나쁘지 않죠. 다른 방이 모두 차서 이번에는 큰 방을 내주셨는데 덕분에 편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겠네요. 반짝이는 별빛들이 가득한 백령도에서의 저녁을 마무리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인천 섬여행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예약한 배가 뜰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네요. 어제 저녁 편의점에서 사온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다음 섬으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용기포항으로 이동합니다. 민박집이 있던 사곳포구에서 약 10분을 걸어 용기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7시 30분에 출발하는 배편을 예약했는데요.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아침에 걱정했던 안개로 인해 승선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안개가 걷히길 바라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차분히 시간을 기다려봅니다. 그렇게 약 1시간 30분을 대기하자 기적적으로 안개가 걷히고 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부둣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선착장에는 커다란 배 2척이 정박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왼쪽에 보이는 쾌속선은 어제 탔던 코리아 프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인천항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인 코리아 프린세스 호입니다. 코리아 프린세스 호는 오전 7시 백령도를 출발해 대청도와 소청도를 거쳐 인천항에 도착하며 그 후 다시 오후 12시 30분 백령도로 출발합니다. 백령도를 감싸고 있던 미지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코리아 프린세스호의 모습도 참 멋있죠? 저는 이 여객선이 아닌 옆에 있는 차도선 푸른 나레오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럼 승선해볼까요? 의자 밑이나 보관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푸른 날에 오는 백령도와 대청도 그리고 소청도를 오가는 선박인데요. 차를 실을 수 있는 차도선이기 때문에 속도는 비교적 느리지만 이렇게 외부로 나올 수 있어 바깥 풍경을 감상하기 좋습니다. 실외 공간뿐만 아니라 누워서 갈 수 있는 실내 공간도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걱정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네요. 백령도에서 푸른 나래호를 타면 다음 기항지인 대청도까지 약 40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4,000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어제 코리아 프라이드호를 탈 때에는 볼 수 없었던 야외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해 볼까요? 맑은 하늘 아래 거짓말처럼 짙은 해물을 두른 백령도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마치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서 있던 비밀의 섬을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백령도를 빠져나온 배는 더 깊은 바닷속으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바닷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침에 봤던 짙은 안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네요. 과연 첫째 날처럼 둘째 날도 섬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백령도를 벗어난 지 약 40분이 지나자 저 멀리 짙은 안개로 감춰진 또 다른 미지의 섬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섬은 어제 둘러봤던 백령도 다음으로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섬인 대청도입니다. 외교 통과전, 인천 외교 통과전까지입니다. 둘째 날은 다시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곳 대청도에 숨겨진 보석 같은 비경과 맛을 경험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하선해 볼까요? 대청도에 도착했습니다. 백령도에서 푸른 나래호를 타고 약 40분을 달려 대청도 선진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백령도처럼 대청도에도 버스가 있지만 배편 지연으로 인해 시간이 늦어져 저는 택시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대청도에는 오직 한 대의 콜택시만 운영을 하는데요. 따라서 저처럼 택시를 이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연락처를 기록해두면 좋겠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대청도의 풍경을 감상하며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표지서까지 갔다가 네. 돌아서서 선진포항에서 택시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대청도에서의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앞에는 커다란 매 동상 하나가 보이네요. 이곳은 대청도 최고의 뷰 포인트이자 지질 트레킹의 핵심 시작점인 매바위 전망대입니다. 예로부터 대청도는 최고의 사냥매로 대접받던 해동청의 주요 채집지이자 사육지였다고 하는데요. 방금 택시를 타고 오며 봤던 마을들이 과거 고려시대 귀족들이 실제로 매를 키웠던 장소라고 합니다. 해안가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안개가 짙어 장엄한 협곡의 풍경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맑은 날 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원래는 여기서 지금 보이는 계단을 따라 삼각산 방면으로 트레킹을 하려고 했으나 안개가 짙어 다시 택시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도 안 보이네요. 만약 다른 섬에서 이런 안개를 마주쳤다면 너무 아쉬웠겠지만 대청도에서는 이 안개가 오히려 우리나라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매바위 전망대의 다음으로 구경할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망대에서 택시를 타고 6분을 달려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도 역시 안개가 자욱하네요. 짙은 안개를 뚫고 서풍바지 가는 길이라 적힌 팻말을 따라 절벽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길을 따라가자 자욱한 안개가 가파른 절벽을 따라 반대편으로 흐르는 기이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낸다는 뜻을 지닌 대청도의 명소인 서풍바지입니다. 대청도의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수직으로 솟구친 거대한 해안절벽 지대인데요. 왜 이곳의 이름이 서풍바지인지 이 웅장한 절벽과 대지는 그 뜻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해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하얀 해물을 맨몸으로 받아내며 섬의 거대한 방패가 되어준 수직의 절벽. 하얀 안개장막에 가로막힌 절벽 왼편의 아찔함과 그 바람을 피해 아늑하게 숨어든 오른편 오솔길의 평온함이 이 데크를 경계로 기묘하게 공존합니다. 참고로 아까 산책로를 따라오며 봤던 구불구불한 식생들도 이런 척박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탄생한 소사나무와 동백나무인데요. 서풍바지 특유의 강한 해풍을 수백 년 동안 견뎌내며 살아남은 기묘한 곡선의 자태. 참 신비롭죠? 그럼 계속 산책로를 따라 서풍바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화면에 보이는 현 위치에서 오른쪽 길을 따라 한 바퀴 도는 코스로 서풍바지를 둘러봤습니다.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서풍바지의 웅장한 절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두무진에서는 바다 위로 정교하게 솟은 화려하고 정돈된 신들의 조각품을 볼 수 있었다면 이곳에서는 거친 칼바람과 안개가 깎아지른 대협곡인 날 것 그대로의 거대하고 거친 대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절벽 한켠에 솟아있는 사자 웃음바위도 참 멋있죠? 두 개의 전망대를 지나 계속 산책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길을 따라가자 이번에는 짙은 해무의 호위를 받으며 아찔하게 걸려있는 데크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이곳은 서풍바지의 눈부신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하이라이트 장소인 조각바위 언덕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이곳 역시 안개가 가득해서 서풍바지의 아찔한 위용을 더욱 신비롭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안개들이 거대한 능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지붕처럼 내려앉아 있는 비현실적인 풍경이 참 멋있죠? 탄생한 10억 년 전부터 섬으로 몰아치는 서풍을 온몸으로 받았다니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맑은 날 이곳에 오면 이런 멋있는 기암괴석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조각바위 언덕을 지나 계속 길을 따라가면 오직 안개가 자욱할 때만 볼 수 있는 서풍바지의 신비로운 대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길을 걷다 보면 날카로운 절벽 위로 마치 거대한 바위 거인이 잠을 자고 있는 듯한 기암괴석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에 적힌 마당바위 방면으로 쭉 내려갑니다. 어느 정도 길을 따라가니 이제 점점 안개가 사라지고 있네요. 마당바위라 적힌 팻말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언덕을 넘자 짙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신비로운 대청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아까 구경했던 서풍바지 반대편에 있는 마당바위 인근인데요. 깎아지른 절벽 근처에서는 능선에 갇혀 지붕을 이루고 있는 자욱한 안개를 볼 수 있었다면 이곳에서는 서풍바지를 넘어 가까스로 빠져나온 하얀 파도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서해 푸른 바다 위로 거대한 하얀 융단이 산등성이를 포근하게 덮고 있는 비경. 바다에서 밀려온 해무가 대청도의 굳건한 능선에 가로막혀 거대한 안개지붕을 이룬 순간 섬은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내며 우리에게 이 신비로운 경계를 선물합니다. 이 경이로운 대자연의 풍경을 지나면 서풍바지의 또 다른 명소인 마당바위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바닷가 쪽으로 뚫려있는 길을 따라가자 절벽 한켠에 마치 마당처럼 넓게 펼쳐져 있는 바위지대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수직으로 아찔하게 솟구친 서풍바지의 거친 절벽들과 달리 바다를 향해 시원하게 뻗은 너럭바위를 볼 수 있는 마당바위입니다. 아까 구경했던 서풍바지도 물론 멋있었지만 어떻게 오직 자연의 힘만으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참 신기하기만 하네요. 이곳에서 보이는 반대편 대청도의 풍경도 참 멋있죠? 그럼 마당바위 구경을 마치고 계속 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대원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길을 따라가니 이번에는 서풍바지를 힘겹게 넘어온 안개가 쉬어가는 해변가인 광난두 해변이 등장했습니다. 서풍바지에서부터 이곳 해변까지 안개의 흐름을 직접 눈에 담을 수 있다니 오히려 안개 낀 날씨가 더 좋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곳에서 해무와 함께 바라보는 대청도의 풍경도 참 멋있죠? 그런데 해변가에는 파도에 휩쓸려온 쓰레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주기적으로 민관군이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쓰레기들이 떠밀려오는 경우가 많아 손을 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 아름다운 대청도의 해변이 본연의 깨끗하고 푸른 모습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광난도 해변 구경을 마치고 계속 길을 따라 가볼까요? 광난도 해변에서 길을 따라 약 20분을 걸어 처음 서풍바지 트레킹을 시작했던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택시를 탔던 장소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다시 서풍바지 트레킹의 최초 시작점인 광난도 정자각에 도착했습니다. 서풍바지의 모든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는 데에는 약 2시간이 걸리니 참고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콜택시를 불러 다시 선진포항 인근으로 이동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섬이 소충도에 선진포항에서 서풍바지 트레킹의 시작점인 광난도 정자각까지는 택시비 약 12,000원이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택시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다시 선진포항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니 마침 딱 점심시간이 됐네요. 점심으로는 대청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산물을 먹어볼 계획입니다. 선진포항 반대편에 있는 마을길을 따라 음식점으로 이동합니다. 언덕 위쪽에 있는 솔반나루터 펜션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대청도의 아주 유명한 특산물인 생홍어회 정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청도는 흑산도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산 참홍어의 최대 주산지인데요. 대청도 홍어는 먼 바다의 깊고 깨끗한 수심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살이 찰지고 담백하며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라도식 홍어회는 푹 삭혀 알싸한 맛으로 먹는 반면 대청도 현지에서는 삭히지 않은 생홍어회를 주로 먹습니다. 사실 삭힌 홍어는 잘 못 먹는데 생홍어회는 냄새가 전혀 없고 선홍빛 살점이 마치 대방어처럼 기름져서 씹을수록 고소하고 찰진 맛이 납니다. 뼈째 썬 홍어를 야채와 함께 새콤하게 버무린 홍어 무침도 맛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생홍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암모니아 향을 뜨겁게 지진 홍어전에서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삭힌 홍어에 비해 강하진 않았지만 열을 가할수록 톡 쏘는 맛이 강해지는 홍어의 특성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홍어의 시원함과 열기가 일품인 홍어 매운탕도 참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홍어애가 가장 맛있었는데요. 겉모습은 거부감이 들지만 기름 소금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입안에 넣자마자 크림이나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고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바다의 푸아그라라는 별명이 전혀 아깝지 않은 별미 중의 별미였습니다. 분명 백령도와 대청도는 매우 인접한 섬이지만 수직절벽이 많아 평지가 적은 대청도는 어업이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광활한 평야를 가진 백령도는 농업이 발달했다는 게 참 신기하죠? 홍어정식 식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인천 1박 2일 섬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13시 55분에 대청도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코리아 프라이드호를 탔습니다. 돌아가는 배는 자리가 있어 일반석에 앉아갔습니다. 파도가 심하지 않으면 일반석도 아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청도에서 배를 타고 약 3시간 30분을 달려 처음 여행을 떠났던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꿈만 같았던 1박 2일간의 섬여행을 마치고 터미널 근처에 있는 연안여객터미널 정류장에서 동인천역으로 가는 24번 버스를 탔습니다.
그렇게 다시 동인천역으로 돌아가 1호선을 이용해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